알겠습니다. 네, 근데 아니 의원님 이제 법사위에서 사보임을 하셨다고 네, 어느 상임위로 가신 거예요? 네, 정무위로 이 정무위로. 사보임을 했고요. 예, 예. 네, 여러 가지 또 음,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될 것 정무위에 같습니다. 가서 네, 지금 그러니까 법사위가 아니고 정무위로 옮겼다. 그럼 네, 누가 대신 가신 거예요, 법사위로? 법사위에는 지금 예, 박범계 예, 의원님과 예. 박희승 박희승. 그리고 예, 김기표 의원님 예, 세 예. 분을 이제 음, 새로 이렇게 사보임을 시켰는데요. 음. 네, 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네, 당에서 민주당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예. 각자 또 음,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달라 해서 음. 기존에 예. 뭐 그 김성원 예, 간사 김수원 간사는 그리고 음, 저하고 네, 이건태 의원님이 다른 다른 위원회로 가고 위원회하고. 새로 이렇게 이제 음, 네, 그러면 위원들이 바뀌었습니다. 예, 민주당 간사도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박범계 아, 의원님이 본인이 법사위 하시기로 간사를 지금 하시기로. 맡고 예,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은 그대로 있는 거죠, 정청래 네,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무위 가서 또 새로운 역할을 하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현 의원도 오시자마자 화면이 선명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열심히 지금 그 관저 모습을 방송에 드리고 있는데 1차 저지선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건 3차 저지선 지난번에 윤석열이 나와서 저기 좀 지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장소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체포를 언제 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그 관심사고 또 국민들은 너무 힘들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왜냐하면 잠도 못 자고 계속 언제 하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현희 의원님은 언제쯤 이 체포영장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지금 경찰에서 전국의 뭐 마약 수사대, 예, 강력 수사대 이런 이제 그 베테랑 그 형사들을 예, 전국에서 동원을 해서 한 1,000명 정도 동원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났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정도의 많은 인원을 전국적으로 동원하려면은 사실상 뭐 여러 가지 경찰 자체 내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네, 걸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주말의 경우에는 워낙 많은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경력을 동원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고 아마 이번 주에 지금 이제 현재 경호처 간부들이 경찰에 소환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 경호차장에 체포영장 예, 또 신청이 되어 있는 있는 상황에서 상태고, 네, 체포영장이 아마 발부되고 그리고 또 다른 경호처 간부들의 조사 일정이 조율이 되고 경력이 동원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가장 네, 많이 동원될 수 있는 날짜를 택일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은 대략 뭐 이번 주 내일부터 네, 이번 주 중반 이 예까지. 정도가 D-Day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5시간 만에 철수를 했지만 이번에 만약 집행을 하게 되면 뭐 좀 길게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1박 2일은 2박 3일은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시작을 하겠죠. 네, 영장 당연히 집행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 지난번에는 공수처의 의지도 부족했고 예, 경호처가 사실 이제 이게 불법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예, 못한 것인지 굉장히 예. 강력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경호처도 지금 언론 보도나 제보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호관들이 이 첩보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불법이다, 예. 공무집행 방해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식하고 있고, 있고. 그래서 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음, 일부 예,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대응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예, 저쪽에 기가 많이 꺾인 상태고 반면에 경호처나 경찰의 경우에는 이 최대의 경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체포를 하겠다 이런 또 결기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세가 기울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반드시 체포를 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고 예. 그리고 공수처나 경찰의 경우에도 들어가서 체포하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시행 반드시 예. 체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만약 하면 뭐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체포가 이루어질 네, 거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하시는 거고 네. 지금 문제는 김성훈 지금 차장이죠. 김성훈 차장이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고 그 밑에 뭐 이광우인가요? 그 뭐 본부장 있잖아요. 예. 그 사람 그리고 또 김신 가족부장 이 세 사람이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고 있어 이 사람들이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 그걸 주문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내부적으로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해서 물러나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무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방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는 거네요. 일단 지금 사실은 이게 모든 잘못은 윤석열에게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이 정치적, 법적 이런 이제 심판을 회피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숨지 않겠다 이런 네. 얘기를 수차례 얘기하지 했었죠.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 실천하는 방안은 네. 당당히 네.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두하는 겁니다. 지난 그 박근혜 탄핵 때를 돌이켜 보면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서 이 검찰에 출두를 했었던 네. 그런 모습 우리 국민들 다 다 기억하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지금 윤석열은 당당히 응하겠다 주장하면서 지금은 비겁하게 혼자서 네. 이 경호관들을 인간 방패 삼아서 사실상 인질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그 경호관들의 뒤에 숨어서 네. 지금 체포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고요. 네. 추하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래서는 안 되고요. 네. 그 스스로 이렇게 출두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경호원들이 희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어떻게 보면 공무집행 방해죄 공범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젊은 경호관들이 자신의 미래가 사실 없어지게 되는 거고 뭐 연금 이런 걸 포함해서 다 박탈이 될 수도 있고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자고 네. 경호관들을 이렇게 범죄자로 만드는 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석열의 이제 직계 네. 이 뭐 김성훈 경호차장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 네. 푼이라고 하기에도 정말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네, 것 네, 같고요. 네, 그 자들은 이 사실상 그 자신들은 뭐 윤석열과 무슨 뭐 이런 이제 뭐 이해관계가 있어서 뭐 그런다 하면 자기들만 희생을 해야지 그렇죠. 왜 네. 부하 직원들을 맞습니다. 그렇게 희생을 시킵니까? 그래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생각하고요. 제발 우리 경호관들, 우리 공무원들을 이렇게 희생양 삼지 말기를 정말 예 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 지금 보니까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그 경호처에서 직원을 보안 누설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사가 지금 저기 밑에 나온 기사인데요. 보시면 내부 보안 국수본에 누설한 경호처 3급 직원을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보안을 누설한 경호처 부장과 이를 공모한 성명불상의 국수본 관계자를 대통령 경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경호처 A 부장이 최근 서울의 한 모텔에서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내부 보안 사항 등을 누설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A 부장이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중하기 무장 지시에 반발해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해 대기 발령 났다는 보도는 오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뭐 이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A 부장이 무력 사용 등의 지시에 반발한 것도 맞고 차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사실이다. 이건 인정해줬어요. 무력 사용하면 안 된다. 또는 차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성훈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도 맞다는 겁니다. 대기 발령의 직접적인 계기는 그러니까 대기 발령을 시켰잖아요. 어제 그 보도가 네, 나왔고 네. 거기선 이유가 경호 보안 누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게 그 권익위도 계셨으니까 공익 제보적 차원에서 만약에 경호처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감지되고 그런 행동이 위험을 낳을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내부의 고발자가 누군가를 만나서 제보를 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예, 예. 먼저 예. 지금 저 내용을 국수본에 예. 알린 예. 이 경호부장의 경우에는 예. 충분히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이렇게 그런 내용을 신고하는 것은 공익 신고 요건에 딱 부합합니다. 그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예. 업무상의 비밀을 이렇게 신고 내용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명시적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해당 당사자인 경호부장의
경우에는 충분히 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오히려 저런 공익 신고자를 이 고발하거나 그 색출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을 주는 자가 공익신고자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차장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에 있는 A 부장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를 한 건 인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무력 사용하는 거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건 당연한 네,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네. 경호처가 무슨 지금 수사관들이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체포하러 가는 게 예를 들면 윤석열 체포하러 가는 게 위해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정당한 영장을 집행해서 안전하게 수사하는 곳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물리력이나 무기를 사용하는 걸 안 된다고 주장한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경호처 차장이 지금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이 상황, 즉 불법적인 행위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당시 물러나라 얘기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 뭐 물론 이제 경호처에서는 차장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기 발령시킨 게 아니고 비밀 누설이라고 하는데 이 비밀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지금 전문가의 판단이신 거잖아요. 의원님. 네, 그 비밀 누설로 만약에 내부에서 뭐 불이익을 주거나 그걸 이유로 고발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오히려 공익신고자를 이렇게 이제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그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 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간부 회의에서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내부적 반발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도 있겠네요. 경호처 내부의 그 직원들의 반발 또는 동요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만약에 그런 이제 무기, 화기, 중화기 사용이라든지 또 첩보영장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그 부분은 지금 사실 경호처라는 게 이 상명하복이 굉장히 체계화된 조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조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내부가 굉장히 동요되고 있다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